네, 압권 봐야 되는 이유 한 문장으로 좀 얘기 가능하실까요? 고퀄 정보 맛집. 고맙습니다. 네. 자, 압권 많이 유튜브에서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네. 요즘에 저희 패밀리 채널 언더스탠딩 압권 잘 나갑니다. 어제도 저희 BYD 관련된 영상이 주말 사이에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것도 예. 거의 하루 만에 15만 회 넘게 그렇습니까? 또 네, 그래서 요즘 압권 굉장히 콘텐츠가 또 좋으니까 또 인정받는 거겠죠? 열심히 취재해서 시간이 만들고 오래 있습니다. 네.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결국은 좋은 콘텐츠는 인정받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 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할 이유가 이제 확실해졌다. 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발표한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 막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김덕일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사님은 이게 중동 쪽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 모양이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중동. 예. 지금 이런 상황이 일단 뭐 최근 거부터 좀 살펴보면 미국이 이제 벙커버스터를 때린 거죠?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몇 군데 때린 거예요?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때린 곳은 이제 포르도라는 포르도. 계속 뉴스에 나왔던 지역이죠. 중요하다고. 예.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면 네. 미국 본토에서 출발했습니다. B2 네. 폭격기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미국 본토에서 출발을 해서 본토에서 본토에서 그것도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이란으로 갔습니다. 한 번에 가요? 예, 한 번에 갑니다. B2가 그렇게 길이구나. 근데 이제 하면서도 공중 구비기들이라든가 이제 다른 전투기들도 같이 따라갔는데 네네네. 이때 약간 이제 기반 전술을 썼죠. 태평양 괌 쪽으로 가는 비행기들도 있었어요. B2 폭격기들 중에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는 이쪽으로 오나 했었는데 극비리에 미국에서 본토에서 출발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이란을 공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총 이제 B2 폭격기가 12대 정도, 네. 그러니까 6대 정도, 7대가 총 참여했고 12기를 가장 문제가 됐던 지역이죠. 포르도. 네. 예, 바위에 있고 산 밑에 있다고 하는 가장 이제 어렵다고 했던 지역을 네. 미국이 환기구를 통해서 그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해서 일단은 한기구 구멍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 넣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다는 얘기가 그건 이제 미국의 있죠. 주장이고 미국의 주장이고 이란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란은 뭐 겉에는 피해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큰 피해는 없다. 안에 핵심은 못 건드렸다. 못 건드렸다. 근데 지금 얘기가 좀 다릅니다. 서로 양쪽의 이란이. 예. 요거는 어디 얘기가 맞는지 아직은 뭐 우리는 알 수는 없겠죠.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위성 사진을 조금 더 찍어서 분석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뭐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뭐 이란에 들어갈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뭐 조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양측 의견을 지금 다 그렇겠네요.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포르도, 나탄즈, 맞습니다. 예. 이스파한 세 지역을 이제 공격한- 세 지역이 이제 핵심이었었는데요. 네. 이스라엘이 혼자 힘으로 공격하기 없었던 곳이 이제 포르도였었죠. 많은 분들이 포르도. 지적했었죠. 이제 네네. 그 GBU 벙커버스터, 미국산 벙커버스터와 미국산 네네네. 폭격기가 필요하다는 지역이었었고, 나탄즈와 이스파한 이 핵시설은 미국이 또 잠수함을 통해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 폭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알고 그럼 이제 있었을 갖고 겁니다. 있던 뭐 농축 우라늄 같은 것들을 어딘가에 이렇게 잘 빼돌리거나 보관을 옮겨놓거나. 예. 했을 가능성은 꽤 높은 거 아닙니까? 이제 위성 사진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예. 이제 공습이 본격적으로 있기 이틀 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트럭 행렬들이 있었습니다. 포르도 쪽에 트럭 행렬들이 있어서 아마도 포르도에 저장되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 대략 이제 408kg 정도, 400kg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것을 옮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우리가 공격하고 뭐 방어하고 뭐 몇 개 피해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정작 그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곳을 공격했을 때는 방사성 물질의 유출 우려가 있잖아요. 예, 유출 우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유출된 뭐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제도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외부로 일단은 방사능이 누출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또 어떻게 보면 우라늄 물질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뭐 추정이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근데 거기에 이제 누출된 바로 이게 포착은 가능한 모양이죠. 이게 누출됐다 포착은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다. 그럼 이제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는 얘기는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자고 마음먹으면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그거를 이란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만들자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제 60% 농축인데요, 지금. 네. 이제 90%가 되면 이제 핵무기로 바꿀 수 있는 그 농축 정도라고 보는데 일단은 60kg 농축된 것을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것을 이제 무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90%까지 농축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아마 몇 주가 걸릴 겁니다. 그걸 다시 미사일로 이렇게 조립을 한다거나 무기화하고 또 이제 발사하는 수단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죠. 몇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다면 네. 근데 대략 만약에 만들다면 9기 정도 핵폭탄 네.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 그래요? 예. 이란은 그거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핵무기를 만들려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지금 포르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는데 이 세 곳 오늘 소개드린 나탄즈 이스파한도 있지만 저는 다른 곳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 핵기지 같은 것들이. 이란의 국토가 워낙에 넓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6배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핵시설도 있을지 않을까. 국제사회에 노출되지 않은. 네. 사실 이번에 그 공격당한 세 지역 가운데 한 곳도 원래 이란이 자진해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예. 나중에 첩보기관 통해서 맞습니다. 드러난 곳이었었잖아요. 나중에 거기가 어디였었죠? 거기가 나탄 포르도. 거기가 포르도가 포르도였잖아요. 이제 가장 뒤늦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은닉을 했다가 네네. 이제 발견이 된 지역이죠. 이쪽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얼마든지 얼마든지 뭔가 있을 있을 수 수 있으나 있다. 핵무기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 과정이 과연 쉬울 것인가? 왜냐하면 미사일을 발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들이 또 노출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가자는 거는 사실 이란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요 정도 느낌 아니에요? 뭐 협상에 양쪽 다 서로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전쟁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고 이란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란으로서는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핵무기 없다면 하여튼 국토 상당 곳들이 아마 이스라엘로부터 혹은 뭐 미국으로부터 폭격을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경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예. 그 폭격까지 막 맞게 되면 거의 회복 불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나요 혹시? 우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란 국민과 또 이란 현 신정 체제라고 하죠.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신정 체제는 우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란 국민의 의견과는 좀 다르죠. 이란 국민들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고요. 지금 또 분노도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현 체제에 대한 분노, 누적되었던 분노에 지금의 이러한 전쟁을 왜 막지 못했는가 왜 이런 것에 대한 분노도 있기 때문에 이란 현 체제는 상당히 지금 공고한 편이에요? 아닙니다.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죠. 위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레짐 체인지나 하여튼 뭐 지금 있는 정권 교체 얘기가 슬슬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미 얘기했고 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다시 괜찮게 만들 수 있는 이걸 안 하는 정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 없다 이런 정도 이제 톤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란 정권 좀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이제 트럼프가 또 그런 발언을 했는데 또 최근 발언을 보면 이제 미국 국방장관이죠. 헥세스. 네. 헥세스가 어제 이제 요걸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억지력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권 교체가 목적은 또 아니라고 했고요.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뭐 정권 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종 일관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건 정권 교체하자 네. 이거잖아요. 그 이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면서 여기서 약간 이제 미국과 일단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보이는데 이것도 저는 일종의 전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은 좀 뭔가 약간 너그러운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이란을 이해해주는 입장이야. 네. 그러니까 협상하자는 식으로 이란을 좀 말리는 형국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이스라엘을 말리는 형국으로 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협상장을 끌어오기 위한 그런 좀 일종의 전술로 보입니다. 우리는 레짐 체이지 않을 테니까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미국에서는 안 한다. 우리는 예. 너희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뭐 이렇게 하고 예. 하진 않을 거야라고 예. 하는 것 같고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정권 예.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전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야, 이스라엘은 지금 세게 나가고 있어. 네. 네. 근데 우리 미국은 너희를 그렇게 제거하고 싶진 않아. 알리 하메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랑 먼저 얘기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비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재자 입장에서 미국이 이란과의 손을 갑자기 확 잡아버린다. 잡지는 않지만 계속 네. 이제 결국 미국도 이제 이란에게 원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하고 회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항복이죠. 무조건적인 항복인데 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막 나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너희 레짐 체인지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랑 계속 얘기를 해보자.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다르지만 이것은 좀 의견의 불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왜냐하면 어제 네타냐후도 미국과의 완전한 협력화에 어제 공격도 이루어졌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부터 이제 준비해왔던 양국 공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란이 꺼낸 꽤 큰 카드 중에 하나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잖아요. 실제로 거기가 봉쇄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을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원유 수입하는데 큰 문제들이 생길 텐데 수입한 나라도 문제지만 수출하는 나라들도 지금 이란 때문에 그 많은 카타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나라들이 다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란 의회에서 우선 이거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게 이제 최종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최고 안보 회의에 또 이제 허가를 맡아야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걸프 국가들이 이제 산유국뿐만 아니라 이란도 이제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거고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란이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좀 띄워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 카드가 거의 마지막 카드예요? 또 다른 카드는 이제 중동에 있는 4만 명에 달하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아랍에 있는 정유 시설들을 공격해서 한번 이런 위기를 한번 최대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반대하죠. 이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 미국이 뭐 이란을 공습한 것도 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란이 독자적으로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도 국제법적인 문제가 있죠. 해협 같은 경우는 이제 배들이 자유롭게 통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란이 자신들이 독자적인 뭐 권리라고 하면서 막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8년쯤이었었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그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었었죠. 그때 우리 오바마랑 맺었었던 이란 핵 합의를 우린 탈퇴할 거야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이란이 그러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거야라고 했던 걸로 저는 그때도 위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는 좀 어떻게 좀 해소가 됐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해협 해적까지 이란이 그렇게 카드로만 쓰는 거지 실제로 봉쇄한 데까지 나간 적은 없습니다. 뭐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하면 이제 기뢰를 깐다는 작전이 있고요, 현재. 기뢰? 그러니까 지뢰 말고 바다에 까는 기뢰. 그래서 이제 통항을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이란을 지탄하겠죠, 규탄할 것이고 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걸프 국가한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쿠웨이트, 사우디, 그다음에 카타르한테 전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미 걸프 국가들끼리도 지금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이 있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나는 원유가 지나가는 통항로입니다. 유일한.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원유와 가스가 30%가 이곳을 지나가야 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결정적이죠. 70%가 여기까지 이곳을 통해야만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진짜 봉쇄가 된다고 한다면은 당분간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도 만약에 이제 봉쇄한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봉쇄를 한다고 하지만 이 봉쇄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 해군이라든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우선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유가가 대략 한 10% 브렌트유 기준으로 10% 정도 인상됐다고 하는데 훨씬 더 오르겠죠. 왜냐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클 여기까지는 제한전이었잖아요. 서로 공습 주고받는 수준이지 어떤 원유라든가 뭐 이런 것이 타격을 받지는 않았죠. 원유 수급이라든가 공급에 있어서 물론 이스라엘이 뭐 가스전을 한번 이제 공격하긴 한 적이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유 공급이라든가 수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꽤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아침 방송이라서 좀 안 좋은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 뭐 전망이 $100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시나리오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란이 뭐 기뢰 설치한다든지 기뢰 설치하고 걸프 국가들까지도 한번 같이
한번 어떻게 해보자는 식으로 정유시설까지 공격한다면 이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좀 아쿠아일로를 좀 빠른 시기에 가져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원래 우리 일 터졌을 때 예. 2주간의 시간 주겠다 그래서 그게 다음 주 금요일쯤이었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2주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그 그죠, 미투 이상해. 폭격기가 확 들어온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2주 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2주 후에 결정. 근데 그거 아니잖아. 자세히 예. 보면 뭐 2주 내에 어느 때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게. 아니 그래도 2주란 시간을 주면 2주까지는 답변을 좀 기다리고 그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가는 거지. 어떻게 2주 얘기해놓고 바로 다다음 날인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주 안에 결정을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날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2주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뭔가 우리 이제 3주 줄게 혹은 뭐 한 달 안에 결정해라고 해놓고는 3주가 아니라는 뭐 거. 3시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참 이게 상대국으로서는 아주 미칠 노릇인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 지금 속았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아니면 약간 좀 방심하게 한 건가? 방심하게 한 측면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2주 예. 주면 2주 동안 그래, 빨리 뭐 2주 준비해, 동안. 예. 뭐 할 거 2주 있다가 공격할 것 같으니까 지금은 뭐 준비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로 그날 공격해 버리는. 그래서 막 트럭으로 옮기고 막 이래. 예, 예. 이란도 이제 그거 사전에 이제 근데 워낙에 저 같아도 포르도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란이라도 미리 옮겨 놓겠죠. 계속 분명히 타격이 될 것으로. 예. 이건 지금 해법이라는 게 어떤 해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완전히 항복하고 IAEA 다 들어와 미국 얘기 다 할게 뭐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이란이 아마 받기 힘들 것 같고 해법이 있어요 지금? 해법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예,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지금 트럼프는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그게 해법이에요 이란? 해법이고 회담이고 협상이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도 뭐 유럽 외무장관과도 회담을 했지만 뭐 간극을 서로 좁히지 못했거든요. 네. 예, 서로 좁히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폭격에 들어간 건데 네. 저는 하여튼 회담이라고 하고 뭐 외교적 해법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란으로부터 트럼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라. 예, 우라늄 농축 자국에서 하지 말고 사서 쓰고 탄도미사일이라든가 그런 핵 프로그램 이상한 거 추진하지 말고 민간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 이거 받아들이라는 건데 이란은 알다시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계속. 그렇겠죠. 예. 그럼 이제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꽤 있네요. 이스라엘은 계속 막 이란 공격할 거고 미국도 이미 한번 물고 튼 이상 뭐 더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예. 미국은 예를 들어서 자국 내 미군 기지라든가 또 미국 시민들도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자신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개입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고. 싸우는 거 보면서 도와주면서. 그런데 이스라엘도 공격을 이런 전쟁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짧게 잡아서 2주였고 길게 잡아야 한 달이라 보여지는데요. 그 기간 안에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성과가 냈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이란의 핵 개발 확실하게 몇 년 늦출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한다면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스톱하면서 또 중재에 나설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란도 이것을 또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뭐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트럼프의 요구는 확실합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통상은 이제 어떤 제안을 해놓고 거기서 예. 하나씩 양보를 하면서 이제 좁혀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이란이나 제안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예. 전혀 이렇게 그 양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럼 이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번에 이걸 뭐 무력 충돌이든 분쟁이든 전쟁이든가 요거는 잠깐 뭐 중지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극적으로 중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마 2, 3년 후에라도 또 이런 핵시설이 뭐 핵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싶으면 계속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본다면 극적으로 뭐 약간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그 느끼는 위협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사건은 계속 주기적으로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화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전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반복될 수 있다. 혹시 이란에 지금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어떤 불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좀 꽤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나요? 많은 분들이 일단은 낮게 보고 계신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낮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정권 교체를 보려면 이란 국민과 현재 그 지도부를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네.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란 국민의 불만이 이제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외세의 침입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결속이 강해지지 않겠느냐고 보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상전 하자고 알리 하메네이가 외쳤지만 최고 지도자가 이란 청년들,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히잡 시위에서 많은 네.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하메네이 체제의 이 신영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결사항전을 할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란의 소수 민족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해외 이란의 그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망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이랑 미국과 같은 접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은 실제로도 레짐 체인지 가능성은 낮지만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이제 보다 보면은 이란이 그러면 이제 이란도 어딘가에 손을 뻗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를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아락치가 러시아로 간다고 됐고 네. 이제 어제는 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또 이슬람 협력기구에서도 또 이렇게 만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푸틴이라는 걸 통해서 좀 어떻게 그 트럼프와 자신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결국 핵심은 트럼프의 결단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호소할 곳이 없어요. 지금 G7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고 유럽 외무장관도 만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란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현재 지금 자기 표현이 없는 상태죠. 하지만 저는 러시아와 중국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 전쟁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상 뭐 그냥 이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뭐 당연히 안 될 거고 결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싹 한번 검증한 다음에 뭐 좀 그만두든지 그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뭐 주권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별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냥 평화적으로 오히려 정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전 사태 벌어지고 인터넷 연결도 안 되고 저희 친구들과도 지금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니네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서 그 우라늄 농축을 우리 땅에서 한다고 하는 너희의 주장이, 그러니까 우리 정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없지만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 잘 하고 있고 해외로도 수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만 본다면 특히나 이제 뭐 이란의 신정 체제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란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는 굳이 이란 내에서 그런 주권을 언급하면서 핵 농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민간용 원자력 발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양보하기 힘들 것 같죠. 하메네이라든가 이런 지도부들은. 혹시 이 상황을 북한이 매우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벙커버스터 터지는 거 보면 약간 김정은도 좀 불안불안.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 핵무기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벙커 워낙 또 조용하고 밑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미국 무기 보니까 또 뭐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뭐 북한에 주는 혹은 뭐 중국에 주는 메시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란 공격이? 이란 공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북한이 이거를 지금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을 맹비난했습니다. 근데 이란과 같은 결로 비난했어요. 중동의 암세포다. 이건 이란이 쓰는 표현인데 이제 똑같은 표현을 쓰더라고요. 암세포라고 하면서. 암세포요? 암세포. 중동의 암세포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반미 라인으로 해서 이제 이란과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죠. 김정은은 아마 이거 유심히 지켜봤을 거고요. 자신에게 벙커버스가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지켜봤을 것이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의지를 더 강화시켰어요. 북한은? 그렇죠. 이란은 지금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핵 개발 직전 단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이거 핵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김정은은 오히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 너무 만약으로 가는구나. 북한이 만약에 저 김정은이 안 되겠다 핵 쏘자 뭐 이러면 북한의 최고 그 군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핵 쏜다는 거는 그냥 나라 그냥 저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말을 안 듣고 차라리 그냥 김정은을 어떻게 축출하든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나요?
이건 북한. 너무 먼 얘기죠? 제가 본 수뇌부라면 네. 말리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김정은은 뭐 글쎄요, 자기 딸도 요즘 자주 나오는데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죠. 김주의 양이죠. 김주의 네. 위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의 이란 공격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긴급 회의를 아마 소집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유가 상승에 의한 네. 우리 경제적인 타격 이런 건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어떤 영향들이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뭐 이런 것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원론적인 대답을 하자면 원유를 수급할 때 원유를 공급하는 선을 좀 더 다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상당히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는 가장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우선 이 전쟁에서 우리 외교들은 일단은 중립을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야 되겠고 평화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촉구한다. 뭐 이런 정도의 성명 내면서 글쎄 우리나라의 어떤 비축유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얼마 정도 만약에 최악의 사태가 버텼을지 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잘 조절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호르무즈 해협에는 그 원유나 뭐 천연가스 말고는 특별히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없나요? 민간 배들도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밖으로 나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니까요. 네. 사실상 국제법적으로는 이것을 통항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의회 결의는 채택이 됐고 그걸 이제 최고 안보 회의에서 이걸 진짜 봉쇄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데 그럼 그 최고 안보 회의는 누가 수장입니까? 최고 안보 회의는 그러니까 모든 군 통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메네이가 그냥 하메네이라고 봐요. 하메네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숨어 있다고 지금 하메네이가 벙커에 숨어 있는. 상당히 많은 뭐 참모들이 지금 갔죠. 지휘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브레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핵과학자도 많이 죽었고 군수령부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도 뭔가 이렇게 실행을 할 때 진짜 손발이 돼서 뭘 할 사람들이 꽤 많이 아마 지금 구멍이 뚫린 것 같긴 하던데. 그래서 하메네이가 지침을 내린 게 주요 고위 간부들은 현재 뭐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라.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말씀 덧붙이. 한 말씀 덧붙이자면 호르무즈 해협이 제가 국제법상 이제 항해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이란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자기네 영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건 좀 참고로 덧붙이겠습니다. 영해라고 주장하고 물론 이제 있군요. 이란은 그 바로 앞바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 국경선이랑 맞대 있는 바다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또 바로 건너편에 또 다른 나라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네 영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국제법에 우리 그거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자세인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언제든 봉쇄는 우리한테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근데 또 이런 게 꼭 뭐 법이 맞냐 안 맞냐보다는 누가 힘이 세냐에 따라서 그냥 법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정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여튼 오늘 이란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란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들 혹은 다른 나라들이 어떤 시나리오로 이 사태들이 또 이어지게 될지를 한번 좀 여쭤봤는데 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란이 항복하고 나오는 거 말고는 지금 딱히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씁쓸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에게 미칠 영향들 잘 우리는 또 계산을 하고 또 대처를 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외교로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마 남겨주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우리 박사님과 요 정도 말씀 나누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눌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김덕일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